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 마지막 3차 시입니다. 이번 차 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바로 여기 맨 위에 써있다시피 등가속도 직선운동인데요. 우리 잠시만요. 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분명히 그 학습지 4페이지 마지막에 있던 7번 예제 5번 그거를 안 풀고 끝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거를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그냥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본 다음에 앞에 4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그리고 남은 예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정말 중요한 파트고 모의고사나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분명히 작년에 이 용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그 용어 긴 용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 써보는 그런 식의 수업을 작년부터 했었죠. 볼게요. 운동이야. 운동은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래? 직선 운동을 한대. 직선상에서 운동한다는 거지. 비슷한 이름 뭐 있어서? 등속도 직선운동. 미안. 등속 직선운동. 같은 말로 등속도 운동. 우리 지난번 봤죠? 그것처럼 얘도 직선상에서 운동한대. 그런데 그때는 등속 운동이었기 때문에 등속력이었죠. 그런데 얘는 등가속도래. 등은 뭘까? 맞아요. 같을 등이겠죠. 그럼 뭐가 같대? 뭐가 일정하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또 뭔데? 가속도라고. 약간 변할 가짜, 더할 가짜를 써서. 그럼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하대. 무슨 얘기야? 조금만 더 풀어서 보면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면서 직선상으로 운동한다 라는 게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되겠죠. 내용 계속 볼게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우리 학습지 5페이지에서부터고요.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25쪽, 26쪽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가속도의 뭐와 크기와 뭐가? 방향이 종이 쳐버렸네요. 잠깐만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뭐해? 같을 등 일정해. 자, 가속도는 아까 맨 처음 물리량과 단위에서 봤듯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속도가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한 속도의 변화량에 대한 게 가속도니까 당연히 가속도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크기랑 방향이 모두 일정해야 일정한 거겠죠.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해. 속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변한다.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뭐상의 운동? 직선상의 운동이 된다. 그러면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작년에는 그래프로는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는데 올해 물리학 1에서는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그래프 보는 방법.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동그라미 처음 속도 V0 처음 속도 V0인 물체 단서가 나왔네요. 가속도 A 일정한 가속도 A로 직선 운동할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처음 속도가 V0래. 자, 세 가지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볼 텐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부터 볼게요. 그래프는 당연히 축을 봐야겠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세로축은 그렇죠. 가속도 A. 세로축은 가로축은 시간 t, 세로축은 가속도 a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가속도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시간이 흘러도 안 변해야겠죠? 그러니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는 직선이 된다. 이때의 가속도 얼마겠어? 일정 가속도 A로 직선도 한다 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A구나. 자, 요렇게 해놓고 한번 아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5도 표시해주고. 자, 가속도가 어떤 상황이야? 지금 밑에 아래 박스 보면 가속도 일정하다고. A로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면 안 되겠죠? 시간축에 가로축에 나란한 직선이 된다. 즉 기울기가 얼마? 0. 오케이. 가속도 일정. 자, 두 번째 점. 그래프 아래의 넓이. 자,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도대체 뭐일까? 요 그래프 아래 넓이. 요게 뭘까? 그냥 쉽게 생각해봐. 이때의 시간이 t야. 그럼 요 넓이 얼마야? 보이나? 오케이. 넓이 at죠. 우리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야,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뭘까? 일단 해봐. 그래프 아래 넓이는 어떻게 된다?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겠죠? 운동. 야,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뭘까? 가속도는 뭐 분의 뭐였어? 걸린 시간 분의, 그쵸? 속도의 변화량이었죠? 즉 얘는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 겁나 중요해요. 별표 쳐놨죠? 속도의 변화량이야. 이게 얼만데 지금? AT. 오케이?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속도의 변화량이 AT야. 그런데 그럼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처음 속도에다가 이 변화량만큼을 더해줘야겠죠? 처음 속도 얼만데? V0라며 문제 단서에서. 그러면 나중 속도 V는 어떻게 된다? 처음 속도 더하기 변화량 AT. 오케이? 왜? 지금 A가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게 가속도 아니야? 그냥 이거 식 풀어 쓴 거야. 요거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공식입니다. V는 V0 플러스 AT. 이거는 거의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돼. 거의 암기가 될 정도로. 다만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어쨌든 V는 V0 플러스 AT이다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자동으로 T1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 넓이 바로 뭐가 된다? 속도의 변화량 델타 V가 됩니다. 이 넓이는. 그럼 두 번째로 볼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 속도 시간 그래프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줘요. 봐봐. 양쪽에 비해서 할 말이 진짜 제일 많지.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가장 많이 제시되는 그래프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러니 요거는 정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 당연히 축을 먼저 그리면 세로축은 뭐겠어요? 속도니까 V. 가로축은 T. 그리고 1.5.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 한번 0초일 때를 표시해봐라 하면은 사람들이 0초를 다 여기 원점으로 찍어버려. 그런데 문제에서 처음 속도를 주어질 때가 있고 처음 속도가 정지한 0일 때가 있어. 처음 속도가 0, 정지 상태였다면 당연히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야? 교과서에서 제시한 문제는 뭐야? 처음 속도가 V0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0초일 때 속도 V0가 여기서 시작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가? 이러한 직선의 형태로 그려진다. 몇 차 함수일까요? 1차 함수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정보들을 볼까? 처음 기울기부터 한번 봐야 돼요. 이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던 1차 함수 한번 보자.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그리고 요런 걸 그려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럼 여기가 b겠죠. 오케이? 요 상태야.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바로 얘죠. 기울기.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구해? 두 지점 잡은 다음에 미안합니다. 두 지점 잡은 다음에 어떻게? 이 지점 간의 차이 바로 뭐? x축 x 변화량 y 변화량 이걸 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요게 기울기였잖아. 그쵸? 그런데 지금 똑같은 1차 함수인데 가로축 세로축만 바뀌었어. 어떻게? 얘는 뭘로? t로 얘는 v로. 그럼 요것도 어떻게 바꾸면 돼? 델타 x 대신에 델타 t 델타 y 대신에 델타 v. 야 이거 뭐야? 델타 t면 델타 v. 그쵸? 가속도죠? 이거 분명히 지난번 뉴턴의 운동체 2법칙 F는 ma 거기서 한번 이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라는 얘기 한 번은 했었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건데 여기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이 기울기 속도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기울기가 여기서 뭔데? x축 변화량 바로 가로축 변화량 걸린 시간분의 y축 변화량 어떻게 돼요?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이게 뭐야? 바로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마크가 안 나오지? 다른 걸로 바꿀게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바로 잘 나옵니다. 가속도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계속 중요하다 반복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기울기가 어때? 1차 함수니까 일정하지. a가 안 바뀌잖아.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뭐야? 기울기가 뭔데? 가속도라며.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야? 가속도 일정하다고. 잠깐만요. 오케이, 마이크 잘 나오고 있네. 그럼 가속도 일정하다는 건 뭐야? 위에서 말했잖아. 등가속도라고. 이게 지금 가속도 일정. 등가속도. 그리고 지금 조건이 직선운동이지. 그러니 속도가 어떻게 변해? 속도 일정한 거 아니에요. 속도 일정한 건 등속 도운동이어야 돼. 등속 직선운동.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시간에 뭐해서?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 지금 봐봐.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오케이. 세 번째 점. 그래프 아래의 넓이. 그럼 여기서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뭘 의미할까? 미리 조금 그림을 좀 달리 그려볼게요. 요 직사각형과 여기 이 삼각형 이 둘을 더하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되겠죠?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여기서 뭘 의미할까? 이거는 등속 직선운동, 등속도 운동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뭘 의미할까? 바로 변위를 의미합니다.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에서도 얘기했어요.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변위를 말한다. 그럼 이 변위를 한번 직접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여기 아래 거부터 구해볼게요. 아래 직사각형 어떻게 될까요?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의 시간을 t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쵸? 직사각형 넓이 이건 쉽게 구하죠? v0 t입니다. 그럼 그 다음 이 위에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밑변은 t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t라고 했잖아. 밑변이 t야.
그럼 세로 높이는 어떻게 될까? 인데 자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나중속도 V인 거겠죠? 여기서 말하니 나중속도 V예요. V. 야 그럼 요 길이는 바로 뭐야? V 마이너스 V0의 높이 아니야? 근데 V 마이너스 V0는 뭐야? 방금 여기서 봤잖아. 뭐야? AT 속도 변화량 AT죠? AT. 그러니 이 넓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 이 넓이 A AT 곱하기 T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AT 제곱이 된다. 그래서 변이 두 번째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변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공식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변이 이것도 이 V는 V0 플러스 AT처럼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바로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아셨나요? 문제 풀 때 무조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자, 마지막 네 번째 평균 속도인데요. 이 시간 t 동안 요 t 동안의 시간 동안 평균 속도가 얼마였냐 라고 한다면 딱 어디겠어? 당연히 중간값이겠지. 이 중간값 뭐겠어? V랑 V0의 사이 값이니까 평균 속도 요것도 중요합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2분의 V 플러스 V0가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네 공식만큼 이것도 문제 풀 때 자주 쓰이거든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S를 어떻게 쉽게 계산할까? 내가 왜 이걸 강조했냐면 요걸 알아두면 변이 S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 쉽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요 아래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잘 보면요. 자, 검은색으로 마지막은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 검은색 손에 있었구나. 미안. 요만큼의 삼각형 있죠? 요만큼의 삼각형. 검은색으로 요만큼의 삼각형을 떼내서 여기다 한번 붙여놓는다 생각해봐. 이렇게. 오케이? 이 둘은 넓이가 같거든. 이 둘은 넓이가 같아. 그럼 요거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그래프 아래 넓이는 결국 뭐가 돼? 그래프 아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지겠죠.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칠한 거 잘 봐야 돼. 검은색으로 칠한 요 부분 넓이랑 같아지지 않을까? 슬슬 감이 오나요? 그럼 이때의 가로 밑변은 당연히 여전히 t야. 그럼 높이는 어디겠냐? 높이. 아까 그 x 붙인 거 요거겠지? 높이. 이 높이가 뭔데? 이 둘의 딱 중간값. 바로 평균 속도라는 거지. 그래서 S는 어떤 식으로 되냐?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T라고도 바꿔 쓸 수 있어. 변이. 아까 방금 위에서는 V0T 플러스 2분의 AT제곱이라고도 했는데 2분의 V 플러스 V0 즉 평균 속도 곱하기 그때까지 걸린 시간 총 운동 걸린 시간 T로 쓸 수도 있다. 그럼 정말로 맞는지 위에 이 공식과 한번 대입해보면 V에다가 요걸 대입해봐. V에다가 이 V0 플러스 AT를 대입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2분의 V0 더하기 V0 플러스 AT가 되겠죠? 곱하기 T 합니다. 맞지? V에다가 요것이 읽는 거야. 첫 번째 공식. V0 플러스 AT. 그럼 요거 풀었으면 어떻게 돼? 오.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나오네요. 평균 속도를 쓰든 이 공식을 쓰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변이.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 요 공식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균 속도를 빠르게 알아내서
요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알았나요? 그래서 이 공식, 요 공식, 요거 평균 속도까지 다 알아두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는 가장 많은 정보를 준다고 했죠?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계속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조금만 이거 침범 안 되게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T, 위치 S. 이걸 그려보면요. 자,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가? 처음 위치를 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처음 위치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요렇게 2차 함수의 모습을 보인다. 왜? 아까 나왔잖아. 변이 위치 변화를 봐봐. t에 시간 t에 몇 차 함수야? t에 제곱이 껴있죠? 2차 함수잖아. 나머지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빨간 놈 v0 상수, 빨간색 점 찍은 거 다 상수예요. 2분의 1 상수, a도 상수. 그럼 t에 대한 함수인데 t의 몇 차 함수? 2차 함수잖아. t의 제곱. 그러니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 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공식이 나오질 않고요. 기울기를 따지는데 여러분들 아직 2차 함수의 기울기는 안 했을 거야. 정확히 이 2차 함수가 우리 정식 교육과정으로는 여러분들 2학기 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학 2일 거야 아마. 수학 2에서 그 미분 함수의 극한과 미분 파트에서 요거 2차 함수의 기울기를 그때 처음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확실히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써줄 테니까 나중에 2학기 때 어차피 물리학 1은 1년짜리 과정이야. 나중에 2학기 때 그때 요거를 미분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요거를 보면은 더 확실히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보다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약간 심화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한번 다뤄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이니까 따로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걸 할 필요 없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이러한 곡선의 함수가 있을 때 어떠한 점, 이 점에 접하는 선, 이걸 접선이라 그래요. 이 접선의 특징이 뭐냐면 접한다라는 거는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야.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이 딱 한 점에만 딱 접하고 나머지랑은 안 만납니다. 이게 접선의 특징이야. 오케이? 이 점에서 만나. 이 빨간색 직선 그래프랑 파란색 곡선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딱 여기 접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파란 선에서 이 빨간 위치에 대한 접선이 이 빨간 선이 되겠지. 오케이? 이 파란 곡선에 대한 접선이 이 점에서의 접선이. 그럼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도 이 점에서 접하게 되면 한 점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완만한 기울기일 테고 이런 점에서 만나게 되면 접선이니까 아까보다 훨씬 가파르겠지. 이러한 접선들의 세 개의 접선을 그렸는데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요?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뭘 의미할까? 결과부터 얘기해 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가 됩니다. 다만 그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야. 자 일단 결론부터 보자.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게 뭘까? 걸린 시간분의 변이 속도죠. 근데 매우 짧은 시간이 어떻게 돼?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순간 속도입니다. 요거는 거의 묻질 않아요. 하지만 심화 개념으로 알아두면
그래도 언젠가 도움이 될 텐데 왜 선생님 이게 걸린 시간분의 변이일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거는 쉽게 구해. 곡선이더라도 그냥 요 점에서 x축 변화량 y축 변화량 따져서 그냥 직선을 그려. 이건 접선이 아니더라도 요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똑같이 요 방법 그대로 구하면 되거든. 근데 접선은 뭐냐면 한 점에 접해야 되지. 그러니 요 위에 있던 1번 점, 2번 점이 있다 보면 1번 점이 어떻게 돼야 돼? 2번 점까지 엄청 가깝게 내려와야 돼. 즉 조금만 더 확대시켜서 여기 빈 공간에 그려보면요, 곡선에 엄청 크게 확대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있으면 매우 가까운 점, 정말 가까운 점, 두 개의 점 보이나요? 요게 사이에 요것도 사실 이 정도 충분한 거. 거리 접선의 기울기는 잠시 얼굴 사라질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이 굉장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그때의 요 둘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만약에 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충분하다면 두 위치가 두 점 사이에, 야,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해봐라. 이게 지금 1번 점, 2번 점이야, 저 그림에서. 그럼 요 직선이 그의 기울기 되겠지. 이건 접선이니? 아니죠. 얘가 접하려면 이 1번이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거의 2번 점과 엄청나게 가까워져야, 그래야 거의 접선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바로 극한, 엄청나게 가깝게 한다. 극한으로 모는, 이게 미분이란 개념입니다. 아직 제가 뭐 수학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미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또 저보다 훨씬 수학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줄 텐데, 어쨌든 이러한 미분, 극한의 개념,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엄청 가깝게 한다. 그런데 요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지금 세로축은 뭐야? 위치지. 요 변화량 뭐겠어? 델타 S겠지. 여기는 이게 뭐야? 변위. 가로축은 델타 T잖아.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S는 뭐야? 걸린 시간분의 속도니까 V라고. 그런데 이 두 지점을 매우 가깝게 붙여놔. 그러면은 이 걸린 시간이,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델타 T가 거의 0에 가깝겠지. 아주 짧은 순간이겠지. 그러니 속도는 속도인데 순간 속도가 된다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예요. 기울기는 속도야. 접선의 기울기든 뭐 이 두 지점 간의 그냥 기울기든 기울기는 속도야. 요게 바로 여기서의 기울기지. 오케이? 기울기. 속도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하려면 델타 T가 매우 작은 0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때는 순간 속도구나. 그러면 매우 짧은 시간, 접선이 아니라 그냥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아까 여기 요렇게 그냥 접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은 거. 여기서도 그냥 1번 위치, 2번 위치 그냥 그은 거. 델타 T를 매우 짧은 순간으로 안 둔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얘가 순간 속도면 얘는, 그쵸? 평균 속도가 됩니다. 걸린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의 전체 변이. 중간에 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신경 안 써. 그냥 이 운동과 이 운동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전체 변이가 얼마고 그때 또한 걸린 시간이 얼마냐를 논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평균 속도. 자, 세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야, 이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요거 봐봐. 요 그래프 그대로 따온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가파라지죠? 접선의 기울기 뭔데? 순간 속도.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속도라 칭하면은 순간 속도죠. 그 속도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니까 속도가 커지고 있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 즉 뭐의 증가? 속도의 증가. 지금 이 그래프 뭔데? 여기 봐봐. 속도가 일정하게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도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셨나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거 2차 함수니까 포물선 모양을 그린다. 자,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면 요걸 지우고 5페이지 아래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의 공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공식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그래프들, 그리고 그 그래프들에서 나온 공식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속도와 시간의 관계 어떠한 식이 되는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별표가 왜 이래? 오케이. 속도와 시간의 관계. 속도 V는 1번 첫 번째 공식 뭐였죠? V0 플러스 AT이다.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가 될까요?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잖아. V-V0. 그러니 가속도는 어떨까? A는 걸린 시간 T분의 V-V0. 여기서부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얘가 뭐인 경우에만? 등가속도 직선운동일 경우에 성립하는 식입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A도 일정, V0도 상수, 처음 속도니까. 자, 두 번째, 변위와 시간의 관계. 이건 어떻게 됐죠? 이번 식도 겁나게 중요합니다. 변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변위예요. 자, T의 제곱. 2차 함수구나. 그래서 아까 포물선이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요거랑 같았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평균 속도 V 평균 요 아래에서 하긴 하지만 중요한 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2분의 V 플러스 V0 여기다가 T 곱해서 구하는 것도 S랑 똑같았죠? 변이 S. 자, 중요한 식입니다. 2번도 계속 말이 꼬이네. 3번 속도와 변이의 관계. 요거는 아까 앞에 그래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식도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3번 식이거든요. 요거 식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결과부터 얘기해 볼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된다. 요 식은 갑자기 처음 등장했죠. 어떤 식으로 하냐? 1번 공식, 요 공식을 T에 관한 항으로 정리한 후에 이 공식에 대입한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옆에다 써볼게요. 빠르게. 1번 공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 T는 A분의 V 빼기 V0로 할 수 있겠죠? T로, T에 관한 항으로 정리해. 그 다음 2번 공식에다가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2번 공식 어떻게 될까? S는 V0 T 대신에 A분의 V 빼기 V0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V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된다. 계속 풀어 써볼게요. 얘는 A분의 V0 마이너스 V0 제곱 더하기 A 하니까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2V0 더하기 V0 제곱. 보이려나? 오케이. 카메라에 잘 보이네요. 요런 식으로 써진다. 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2
2 넣은 다음에 계산해봐. 그럼 2a분의 요거랑 요거 날라가겠네. v제곱 마이너스 2v0 제곱 더하기 v0 제곱이니까 v0 제곱이 되겠네. 이게 뭐라고? s라고. 따라서 2a를 넘겨. 그럼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나온다. 요게 3번 공식입니다. 요것도 요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를 이해한 다음에 자동돼서 자동으로 튀어나올 만큼 계속 되뇌어야 돼. 이 식이 왜 좋냐면 t 시간에 대한 항이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이 운동하는데 총 걸린 시간을 모르더라도 가속도나 변이를 구할 수 있다고. 나머지 단서들이 있으면. 나머지 1번 공식 봐봐. t가 필요해. 2번 공식도 t가 필요하다고. 3번 공식 t가 필요하지 않은 공식입니다. 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공식은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야, 등가속도 직선운동 거기 공식 3개 말해봐. 무조건 1, 2, 3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봐야 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동그라미 아까 여기서 한번 썼다가 지웠죠.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죠? 요것도 알아두라 했죠? V평균. 그럼 요거까지 해서 총 4개를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겠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V평균은 2분의 V 플러스 V0.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야. 평균이잖아. 그러니 둘을 더하면 2분의 1을 한다. 왜?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어땠으니까? 일정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V, t에서 어떠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굳이 매 순간 속도를 다 더해서 시간으로 나누고 이럴 필요 없잖아. 딱 중간값. 여기까지를 따진다면 딱 중간값. 그건 얼만데? 여기 V랑 V0의 중간값이니까 2분의 V 플러스 V0.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자, 마지막 점.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 V평균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뭐다? 중간값. 그러니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딱 평균 속도가 나오지.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걸 봤습니다. 공식과 그래프를 봤는데요. 자, 이거 공식만 디립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공식 외워서 알아두면 좋겠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요 위에 그래프를 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도 중요하고 그 위에 아까 봤던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어?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했죠? 가속도를 의미했어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위를 의미했죠. 그럼 이번엔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가볼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거기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뭘 의미했죠? 속도 변화량을 의미했죠. 델타 V. 요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그래프 분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은 그래도 물리학원 1등급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1, 2등급에. 아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공식을 마치고요. 싹 지운 다음에 학습지 6페이지 보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지우고 돌아올게요. 네, 학습지 6페이지 교과서 26쪽 마지막으로 개념 나가볼게요. 이 학습지 6페이지, 즉 교과서 26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 방금 전에 공부했던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을 위로 던질 때나 아래로 떨어뜨릴 때 어떠한 그래프를 그릴까 한번 보는 거예요. 3번 가로부터 볼게요. 공을 연직 위로 던진 후
공이 올라가는 동안의 공의 운동. 자, 무슨 얘기냐? 공이 없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를 위로 던져서 핸드폰이 올라가는 동안의 운동을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하나씩 보자고. 공이 올라가는 동안 힘은 뭐가 작용할까? 공기저항 없어.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는 동안 힘 뭐 받을까? 중력밖에 없겠죠? 던진 후부터 봐. 내가 던지려고 위로 힘을 준 거 이거는 무시하고 던진 이후부터 쭉 봐봐. 그러면은 중력이 어디로 작용해? 아래 방향. 근데 얘 운동 방향은 어디야? 올라가는 동안이라고 했잖아. 위죠? 공의 운동 방향과 어떠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 R자 힘. 그 R자 힘은 뭐예요? 중력이죠? 작용한다. 야, 그럼 공의 운동 방향과 가속 R자 힘. R자 힘 때문에 가속도 생기잖아. F는 ma. R자 힘 때문에 가속도 생기지. 그 R자 힘이 반대야. 가속도의 방향은 R자 힘의 방향과 같죠? 그러니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네. 속력,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번 지지난 차신가? 훨씬 전에 했죠. 여러 가지 운동에서 감소합니다. 그런데 속력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할까? 요 얘기는 약간 작년 통합과학 물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내용이 기억 안 나도 제가 지금 다시 새롭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 중력은 뭐에 영향을 받냐? 두 물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에 영향을 받죠.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커진다. 또 거리는 가까울수록 크다고 했어. 즉 지구랑 사과가 있는데 이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또 가까울수록 질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난 분명 이걸 위로 던졌어. 그러면 내 핸드폰과 지구 사이의 중력은 어떻게 될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줄어들겠죠? 실제로 줄어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가 어떨까? 굉장히 미약하겠죠? 왜?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데 이 슬슬 기억난 친구 있을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내가 지표면 근처에서 깨짝깨짝거려봤자 요 거리랑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어때? 굉장히 조그만 거리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러니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거의 어떻다? 일정하다. 거리에 상관없이 지표면 근처에서야. 알았어? 그럼 이 중력이 지금 어떻다고? 지표면 근처에서 일정하다고. 내가 비록 얘를 지구랑 멀어지는 방향으로 던졌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일정하다고. R자임이 일정하네? R자임이 일정해. F는 MA에서 얘가 일정해. M 일정하지. 그럼 A는 어떨까? 일정하겠죠? 이게 뭐야? A가 일정한 게. 그쵸? 방금 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봤던 등가속도 운동이 바로 이거겠죠? 아, 결국 노트에 써보면 등가속도라는 말은 뭐야? R자임이 R자 힘이 일정하단 얘기지. 알았어요? 등가속도 운동이랑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봤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랑 결국 R자 힘이 일정하면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이구나. 자, 그러면 반대 방향이랬어. R자 힘 운동 방향. 그럼 감소하는데 R자 힘이 일정하네. 그러면은 가속도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겠네. 속력이 어떻게? 일정하게 감소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내가 직선으로 위로 던졌으니까 직선상으로만 움직일 거 아니야? 야, 그럼 그래프 한번 보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처음 위치, 공의 처음 위치 여기 떠있지만 내 핸드폰의 처음 위치를 0, 이 위치가 0이라고 할게요. 연직 위 방향을 플러스, 연직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과서 26쪽에는 속도랑
변이 위치 시간 그래프만 나와 있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 어떻게 될까? 등가속도니까 가속도 일정하겠죠. 근데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이라고. 연지가 아래 방향 뭘로 놨어? 마이너스로 놨죠? 그러니 이렇게 그렸지만 조금 바꿔볼게요.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을까? 가속도 방향 있다 했어요. A, T.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틀어서 얘기해 볼게. 요 얘기 때문에 아까 지난 시간 마무리했었던 그 마지막 문제를 이번 시간 끝날 때 풀겠다고 한 거야. 야, 이 중력에 의해서 알짜임, 중력만 작용한, 즉 알짜임이 중력인 상황에서 그 물체들한테는, 즉 알짜임, 힘이 중력밖에 작용하고 있지 않지. 그런 경우에 지표면 근처에서야 알짜임 일정한, 즉 중력 일정한 상황에서 그 물체의 가속도는 매우 특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 왜? 중력에 의해 생긴 가속도지. 그러한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붙여주냐? 바로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가속도는 가속도야. 당연히 가속도가 생겼다는 건 알짜 힘이 작용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가 생기게 된 원인이 중력이다. 어떠한 가속도가 생기게 된 원인이 알짜 힘이 중력이다. 그럼 그 가속도한테는 특별하게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칭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G라고 씁니다. Gravity. G라고 써요. 알겠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 풀 때 중력 가속도 G이다 라고 하면, 아, 지금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됐으니까 그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겠다? G겠다. 그럼 무슨 얘기야?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면 어떠한 물체가 있어. 질량 M인 물체가 있는데 얘가 가만히 놨어. 떨어지겠지. 낙하하겠지. 이따가 6번 학습지 아래 4번 괄에서 볼 텐데 떨어지고 있어. 얘의 가속도가 얼마일까? 떨어지고 있는 가속도. 이곳의 중력 가속도가 G래. 그럼 이 힘 F 중력은 얼마일까? 일단 중력 가속도가 G라고 했으니까 얘는 G라고 하는 크기의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낙하하고 있다고. 자유낙하. 그럼 이때의 중력을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한다면 우리 F는 MA라며. 근데 A가 뭐야? 가속도라고. 얘 G라고 썼지만 결국에 얘도 뭐야? 가속도라니까? 다만 중력에 의한 가속도? 그럼 A에다 뭘 넣어주면 될까? G. mg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때의 가속도를 우리 G, 중력 가속도라고 써놓고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고. F는 mg다. 그럼 반대로 얘를 위로 던진 상황에서도 어쨌든 얘한테 작용한 알짜임, 지금 이 상황 작용한 알짜임은 뭐겠어? 중력밖에 없지. 그러니 중력에 얘는 가속도가 생겼어. 비록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지만 마찬가지로 얘는 얼마의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mg. 다만 위로 운동하는데 아래로 mg의 알짜임이 생겼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고. 그럼 이때 얘 가속도의 크기는 F는 mg를, 야, 가속도 어떻게 구해? m으로 나눠봐. 어떻게 돼? g.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는 보다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g라고 표현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가속도 구하는 거 질량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F를 m으로. 그럼 나눠주면 g 자연스럽게 나오네. 중력 가속도 g. 자, 그러면 이번엔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VT. 야, 잘 들어. 처음 속도 위로 던졌으니까 맨 처음 속도가 어느 쪽이야? 윗방향, 플러스 방향이죠? 그럼 맨 처음 속도는 뭔가 V0가 있을 거다. 플러스 방향으로. 그런데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일정하게 가속도의 방향 반대니까 어떤 식으로 될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오케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겠지.
이때 여기서 기울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g 중력과 속도. 왜? 연직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 하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g 기울기.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 뭔데? 가속도라 했잖아. 여기 가속도 마이너스 g. 오케이? 그럼 이때 변위 또는 위치 시간 그래프 뭐 혼용해도 상관없어요. 변위 시간 그래프 뭐 위치 시간 그래프 어떻게 될까? 처음에 던졌어. v0였지. 빠르다고. 그런데 점차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변이도 어떻게 될까? 같은 시간 변이도 적어지겠지? 즉 처음에 공의 처음 위치 0이라 했지. 그럼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된다? 처음엔 빨리 적은 시간 동안 변이가 많이 변하다가 나중에 점차 그래프가 완만해지다가 이때는 긴 시간 동안 조금밖에 못 움직인 거잖아. 왜?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조금만 더 그려보면 얘는 시간 지나면 위로 던졌다가 어떻게 나중에 다시 내려오겠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맨 위에서 정지했다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내려올 거 아니야. 멈췄어. 그래서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얘도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더 그릴 수도 있겠지? 오케이. 요게 바로 3번 공을 연직 위로 던진 후 공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럼 여기 이후부터는 올라가는 동안이 아니니까 굳이 안 그려도 상관은 없다. 알겠나요? 마지막 4번 괄호 보겠습니다. 4번 공을 가만히 놓은 후 공이 떨어진대. 이번엔 공을 가만히 놓은 후 떨어진대. 위로 던진 게 아니라 이걸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보여준 거. 마카 뚜껑을 가만히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바로 그거잖아. 가만히 놓으면 공이 떨어지는 동안 공의 운동. 공이 떨어지는 동안 공의 운동 방향과 어떠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뭐? R자임. 여기서 뭐겠어요? 공기저항 없으면 중력이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네. 속력이 어떻게? 증가. 잠시만요. 등하교시 2m 이상 거리두기. 미안합니다. 방송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속력이 증가한데 자 지표면 근처야. R자임 일정하지. 가속도도 일정. 그러니 속력도 일정하게 변한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야, 그래프 그려보자. 마찬가지로 공의 처음 위치 내가 놓는 이곳을 0이라고 잡고 연직 윗방향 플러스 아래 방향 마이너스로 잡고 그래프 그려볼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자, 빨리 나가볼게. 시간 관계상 A T 어떻게 그릴 수 있어? 가속도 어느 방향이야? 아래 방향 마이너스라고 그려. 근데 그게 얼마라고 지금? 중력에 R자인 중력에 의한 거니까 중력 가속도 G 아래 방향 마이너스 G가 되겠지? 자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예측했죠? 놓으면은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한다고. 근데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 맨 처음 정지였다가 딱 놨잖아. 정지. 아까처럼 위로 던질 때는 처음 속도가 있었지만 지금 내가 가만히 놓은 거잖아. 0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고. 이 기울기가 뭘까요? 당연히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G가 된다. 오케이? 여기 원점. 자, 위치 시간 그래프, 변위 시간 그래프라고 해도 됩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S, T. 얘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속도가 어때?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지? 아까 위로 던질 때랑 반대 아니야? 처음에는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작다가 나중에는 같은 시간 동안 변이가 크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변이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나중에 확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을 끝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오래 했냐면 여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포기해버리거든요. 물리학을. 그래서 여기 또 마치 문제도 단골 문제로 자주 나오고 여기를 제대로 한번 해놓으면 그 뒷부분 내용들은 여기 이 운동만큼 어렵지 않아요. 물리학 원의 뒷파트들은. 여기 파트를 많이들 어려워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파트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트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긴 시간 걸려서 잘 잡아 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한테 큰 도움 될 테니까요. 한번 제가 수업한 대로 잘 복습해서 반복 학습해가지고 문제도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추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중력 가속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한 2분의 3분 정도 투자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한 짧게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 얘기만 하면 정말로 수업이 끝납니다. 자, 먼저 중력 가속도가 왜 생길까? 중력 가속도가 왜 생길까? 그거는 아까 학습지에서도 얘기했어요. 왜 생겼죠?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도 결국엔 뭐다? 가속도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할 때 가속도가 왜 생겼어? 그쵸? R자 힘이 작용했으니까 가속도가 생겼어. 그런데 어떤 가속도라고?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고. 즉 이 R자 힘이 뭐다? 중력이다 라는 거지. 아, 결국 중력 가속도라는 건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라는 거지. 그럼 이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선 당연히 중력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이거 지운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자, 작년 통합과학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중력은 이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크다라고 했어. 중력은 질량을 갖고 있기만 하면 서로 당기는 힘 아니야?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중력이라는 것은 비례합니다. 뭐에?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요거 비례 관계였죠? 뭔 얘기냐? 어디서 나온 거냐? 예를 들어 이러한 지구가 있어. 지구의 질량은 라지 M, 대문자 M. 그리고 여기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의 질량은 스몰 m, 소문자 M 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을 F1이라고 해보면 잘 보이나요? 오케이. 그러면 F1은 뭐에 비례한다고? M 곱하기 라지 M과 뭔가 관련이 있다고. 오케이? 두실려고. 자, 그런데 그럼 이번엔 여기에 빨간색 물체로 더 큰 사과 질량이 2m인 물체가 있다고 보자고. 그럼 이 2m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번엔 F2라고 해볼게. 그럼 F2는 어떤 관계인 거야? F1의 2배겠지. 왜? 지금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으로 고정되어 있죠. 변하지 않아. 근데 중력을 받고 있는 이 물체들이 아니라 물체의 질량이
여기서는 m이었는데 여기서는 2m으로 바뀌었어. 근데 두 질량, 상호작용하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다며 중력이 지구의 질량 라지 m은 그대로인데 요 m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그러면 중력도 몇 배가 되는 거야? 당연히 2배가 되겠지. 그러니 F2는 F1의 2배가 된다. 왜? 물체의 질량이 몇 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오케이? 그럼 중력이 2배가 됐는데 그럼 얘가 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이 두 물체는. 그럼 그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중력 가속도 비교하려면 어떤 식을 써야 될까? 어디에 써볼까?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체 2법칙 한번 써보자. 자, 그럼 봐봐. F1은 어떻게 돼? 질량? F1 얘 작용하는 힘, 그럼 얘의 질량이지.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이니까 얘의 질량 M, 그리고 A1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번엔 얘의 가속도 한번 구해봐. 빨간 놈 F2는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이니까 얘의 질량 얼마? 2M. 그리고 이놈의 가속도 아직 모르니까 A2라고 할게요. A1도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요걸 통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잘 보이려나? 마카를 바꿀게요. A1은 M분의 F1이 되죠? 그럼 이번에 A2는 구해볼까? A2는 2M분의 F2가 됩니다. 요거 다시 정리해봐. F2는 F1의 2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2M분의 2F1이 되겠죠? 그리고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M분의 F1. 야, 어때? 얘 파란 놈 A1과 빨간 놈 A2랑 어때? 가속도가 같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중력 가속도,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고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이 높이에 따라 안 변한다는 건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높이에 따라 지표면 근처에서 변하지 않으며 물체의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그래서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줬냐? 바로 중력 가속도 G, 소문자 G로 표현해놓고, 이 G가 바로 이 가속도들을 의미한다. 중력에 의해 생긴 가속도. 아셨나요? 그래서 실제 여기 문제를 풀 때 어떤 질량 스몰 m인 놈이 중력 가속도 G인 곳에서 낙하하고 있다. 그럼 얘한테 가해지는 R자인 중력의 크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mg 곱하면 되는 거야. 왜? F는 ma잖아. 근데 얘의 질량이 m이고 얘의 가속도는 얘의 질량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얼마야? 공기 저항이 없으면 지표면 근처에서 g라고. 소문자 g. 그러니 그냥 m, 여기 F는 m이 어딨어? 여기 있다. m에다가 자기 질량 m 넣고 a에다가 얘의 질량과 상관없이 그냥 얘의 가속도 무조건 g일 테니까 mg를 넣으면 얘의 중력이 나온다. 그럼 다른 질량 라지 m이 질량인 놈은 얘의 중력은 어떻게 구해? 그냥 라지 m g겠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어차피 g니까. 이해됐나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중력 가속도가 왜 생기는가? 중력 R자임이 작용해서. 두 번째, 중력은 어떻게 구하는가? 중력, 질량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으로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당연히 거리에 따라서도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이 커지지만 지금 거리에 대한 건 논하지 않을게요.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중력은 사실상 중력이 가해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왜? 지구의 질량은 변함이 없잖아. 지구가 작용하는 중력은 사실상 이 물체,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그러한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2m인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의 2배이다. 아까 2m과 m짜리로 그려봤죠. 하지만
중력에 의한 가속도 A는 m분의 F, F는 ma식에서 나온 거죠. A는 m분의 F이므로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아까 여기서 파란색 A1, 빨간색 A2 한번 써봤죠. 같은 거 증명했죠. 3번,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는가? 중력 가속도란 중력에 의해 생긴 가속도로 지표면 근처에선 거리에 상관없이, 지구와의 높이에 상관없이,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모든 물체가 다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가진다. 중력을 받게 됐을 때. 오케이? 두 번째, F는 ma에 의해 m분의 F는 a 가속도이며 이때의 가속도는 g, 소문자 g, 그래비티를 표현한 이 g로 표현한다. 이 g가 바로 중력 가속도겠죠. 마지막, 지표면 근처의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질량이 스몰 m이 아니라 라지 m인 경우에는 F는 라지 m 곱하기 g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력 가속도를 구하면 라지 m을 F, 이때의 중력 F로 나누면 라지 m으로 F를 나눠주면 여전히 g가 나오겠죠. 라지 m분의 F는 g. 그래서 여전히 질량이 바뀌어도 중력 가속도는 g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진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 해볼게요. 연습 문제는 저희가 진도가 좀 느려서 따로 별도로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하고요. 번외편으로 이 예제 문제풀이 따로 올릴게요. 다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